후쿠오카에서 열리고 있는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 한국인 최초로 하이다이빙에 출전해서 새 역사를 쓴 선수가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인 국내 1호 하이다이버 최병환 선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환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제로 최 선수가 출전하는 하이다이빙 경기 끝났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이다이빙 제가 이제 좀 앞에 소개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1호 하이다이버시니까 직접 이게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분들이 다이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 올림픽 경기 같은 곳에서 실내에서 10m 정도 높이에서 혹은 3m의 이제 탄성이 있는 이제 스프링보드에서 선수들이 이제 공중 제비를 돌면서 네.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다이빙 경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제가 하고 있는 하이다이빙 또한 이제 다이빙에서 시작된 것이고 사실은 이제 야외에서 진행하고 높이가 여자는 20m 그리고 남자는 27m라는 높이에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이빙이 10m도 되게 높아 보이는데 27m 무려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어떻게 뛰어내리신지 그 자체가 저는 대단해 보이는데 선수시지만 어쨌든 올라서면 좀 무섭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3초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초마다요? 그럼 3초마다 한 번 한다고 하면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데까지 그래도 또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저희가 네. 27m에서 도약을 한 이후에 네. 수면에 도달하기까지 일반적으로 3초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이야기하고요. 네. 그때 이제 수면에 입수하는 순간 속도가 시속으로 따지면 대략 90km 정도 가까이 되는 속도로 저희는 수면에 입수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시속 90km로 입수를 한다. 근데 그 와중에 그 3초 동안에 뛰어내리면서도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드시고 시속 90km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때 또 연기도 펼치고 대단한 도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셨나요? 저는 독서 좋아합니다. 독서를. 평상시에 책을 읽으시고. 이제 네. 여가 시간에는 네. 독서나 명상이나 산책하거나 이런 좀 정적인 운동들을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평상시에는 이 집중력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초 만에 90km 조금 위험한 종목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최 선수도 중상을 입기도 했다면서요? 사실 이제 하이다이빙 혹은 절벽 다이빙을 스포츠로 혹은 이제 공연 퍼포먼스로 하는 저희 이제 동료나 선후배들 중에서 네. 중상을 입거나 비극적이게 또 세상을 떠난 경우도 실제로 제 동료 중에서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상이라는 게 사실은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네. 저도 크고 작은 부상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이제 부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대비하면서 철저히 대비를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성이 크니까 뛰어들기 전에 좀 선수들이 예민하기도 하고 또 경기 분위기도 조금 살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전혀 아니라고요. 선수들끼리 포옹도 하고 응원하기도 한다는데 원래 이 종목 좀 분위기가 이런 좀 따뜻한 편인가요? 일단은 저희 하이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선수권대회 같은 아주 메이저 대회, 네. 운동 선수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에서조차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이런 분위기는 사실 없어요. 저희는 이제 선수들끼리 항상 시합 전에 네. 서로 포옹하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제 악수하고 하면서 항상 이제 즐기자, 안전하게 하자, 그리고 서로가 준비한 최선을 경기 중에 펼치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27m에서 3초 만에 시속 90km로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거의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다 혹은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다 뭐 이런 느낌이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서로가 좀 격려해주면서 어쨌든 무사하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네네, 우리 맞습니다. 최 선수도 이 다이빙을 배운 지 실제로 얼마 안 됐다면서요? 평상시에 이렇게 책 읽으시고 이러시다가 갑자기 다이빙을 배우신 거예요? 저는 사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같이 경쟁하는 전 세계적인 다른 하이다이빙 선수들도 네. 전부 다 기계체조나 아니면은 실내에서 하는 다이빙 종목에 선수를 하다가 하이다이빙으로 전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제가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그런 아크로바틱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이다이빙을 하는 드문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저는 사실 늦은 나이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이 하이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경력이 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다이빙의 걸음마 ABC부터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이 네. 2016년도예요. 그래서 올해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제가 생각해도 워낙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체조나 아크로바틱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이 있겠구나 했는데 우리 최 선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배우신 지 정말 7, 8년 뭐 이렇게 되신 건데 어떤 계기로 이런 하이다이빙 매력 빠지신 겁니까? 계기요? 네. 딱히 특별한 계기라고 할 것은 없었고, 네. 그냥 저는, 여행을 하거나 혹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스포츠를 기존부터 이제 즐겼었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찾기도 어려운 종목인데 어느 날 이게 네네. 아셨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행을 다니시다가 이런 그 종목이 있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보시다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뭔가를 보고 한 것은 아니고 네. 제가 먼저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네. 이런 하이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다이빙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대로면 하이다이빙이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뭔가 이런 느낌의 퍼포먼스를 해보고 싶다 했더니 이런 비슷한 경기가 있어서 이런 대회가 있어서 또 스포츠가 있어서 해보시게 됐다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네. 보면은 최 선수가 이 국내 1호이자 또 유일한 하이다이버시고 또 그렇게 경기도 이제 있는 걸 찾으셨다면 이걸 가르쳐줄 코치는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그건 훈련은 어떻게 해오신 거예요? 국내에는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고 또 이제 지도자나 선배가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유럽이나 뭐 미국, 캐나다 같은 이제 서구권의 국가들로 전지훈련을 다니면서 네. 그쪽에 있는 이제 지도자들이나 선배 선수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네. 배우면서 그동안은 훈련을 했었어요. 그러시군요. 참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상시에는 취미는 이제 책도 읽고 명상도 하는데 갑자기 높은 데서 뛰어들고 싶은 퍼포먼스를 하고 싶으셔서 이런 하이다이빙도 하시고 또 훈련장도 직접 유럽이나 뭐 캐나다까지 찾아다니시고 정말 이제 대단하시고 또 특별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계 선수권 출전하시는데도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으셨겠어요? 우여곡절 정말 많았고 네. 저는 그동안 세계 선수권 이전에 이제 하이다이빙 월드컵이라는 국제 공식 대회가 있는데 네.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은 기존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안전하고 어떤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를 펼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네네. 근데 이제 올해 5월에 열리는 이제 미국의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서 그 대회를 이제 데뷔 무대를 시작으로 네. 이번 세계 선수권까지 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다이빙 월드컵에서 어느 정도의 그 성적이 나오고 기준이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었군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3명이 뽑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수영 선수권대회 23명이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네. 23등을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이번 성적 좀 네네. 아쉬움은 좀 없으십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3등을 한 것이.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게 이 맥락이 이제 뭐 그냥 누구나 출전하는 건 줄 알았더니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셨으니까 정말 23등이라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사실은 제가 세계 선수권 출전권을 얻고 나서 네. 제 객관적인 전력과 세계적인 선수들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그 선수들의 하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네. 제가 출전하는 이 대회가 현 시점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도 가장 하이다이빙 퍼포먼스가 훌륭한 선수들이 겨루는 무대라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었고 제가 이 무대에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기쁜 마음이었고 네. 지금 등수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말씀하는 거지만은 제가 대회를 처음 임하는 각오라든지 저의 개인적인 목표에서는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저희가 경쟁 상황에서 남을 이기는 것에 목적을 하면은 때로는 나의 유행을 바랄 수도 있고 또는 타인이 좀 실수하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네. 하이다이빙이라는 스포츠에는 그런 사실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실력을 잘 알고 있었고 사실 등수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강력하신 강철맨들 23명과 함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호 하이다이버 최병화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서원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순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 음악다방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